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4년 4월 2일 화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서울 시간으로는 지금 8시가 넘었으니까 자카르타 시간으로는 6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은요,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톱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방문 중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나눴다고 하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관 호칭은 쓰지 않았지만은 중국에서 국가 원수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브라보가 중국을 방문한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잘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과 브라보가 나눴다고 하는 대화의 내용을 봐도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별로 그렇게 긴박하거나 또 이렇게까지 갑자기 방문을 해서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그런 외교적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갑자기 브라보가 이 선거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한가하게 중국을 갔을까? 중국이 그렇다면은 오라고 한 것일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내가 한번 먼저 가서 중국과 좀 뭔가 좀 미리 선수를 쳐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건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 저런 거야 무슨 다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진짜 말하는 이 방문한 목적의 에센셜, 그러니까 그런 진면목이 뭔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브라보하고 시진핑이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방문 목적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브라보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인데 아직은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 먼저 그렇게 외교적인 결례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방문을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브라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핵심 국방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브라보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갔으니까 당연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조코이 대통령이 중국을 선호하는 그런 우호 정책을 써왔는데 자기도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중국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잘할 거니까 나를 좀 잘 도와달라고 말을 한 것인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좀 성급한 외교적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중국과 인도네시아는요, 무역과 빈곤 퇴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대통령 자격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무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빈곤 퇴치를 중국과 함께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것,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 빈곤 퇴치라고 하는 것은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빈곤 퇴치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내 문제죠.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중국이란 나라도 빈곤 퇴치가 잘 안 되는데 뭘 그 나라와 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더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가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요. 한국으로 오지 않고요. 이분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일본은요, 뭐, 우리가 잘 알지만은 미국이라든지 호주, 영국, 인도와 함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라인을 구성하고 있죠. 그 나라의 하나인데, 어떻게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빠져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쿼드라고 하는 그런 동맹에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로 간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국방협력에 당신은 협력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일본을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게 되면은 과연 뭐라고 말할 건지 참 기대가 돼요. 아니,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막 국방협력을 긴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하고는 KF-21 그 보람의 공동 생산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분납금을 내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프랑스의 라파엘 비행기를 들여온다든지 뭐 중고 비행기를 또 미라지를 사온다든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러시아에서 수코이를 사온다 뭐 미국에서 뭘 사온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일종의 뒤통수 치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KF-21에 돈을 내지를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국방비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갚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좀 말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런 거는 다 빼놓고 한국을 그냥 스킵해서 일본으로 넘어간다니 이거는 조금 한국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좀 어리석게도 뭐 현대 자동차가 와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든지 LG가 배터리를 생산한다든지 무슨 뭐 자동차 유리 회사 포스코, 강철,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이 결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일단, 이런 일정이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뭐 그걸 왈가불가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선거에 지금 4월 선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국방장관이 오는지 가는지 뭐 이런 거에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를 놓고 중국과 국방 협력을 긴밀하게 하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중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을 위시한 일본, 미국, 한국을 한번 상대해 보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아세안 10개국을 배신하고 자기만 중국에 가서 붙겠다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신문도 우리의 시선으로 그의 그 중국 방문과 일본 방문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외교적인 결례가 돼서는 안 될 거다. 또 이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평화 협력에 대한 것을 깨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수사나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브라보가 일본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초청을 한 건지, 또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내가 중국만 갔다 온다 그러면은 야, 왜 가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 일정 중에서 일본을 슬쩍 끼워 넣어서 일본은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들려서 오는 건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일본 방문과 중국 방문은 이상한 방문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요, 자이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두 번의 배신을 당했다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인데요. 그것도 일본의 자이카가 다 마쳤지만은 본공사 입찰을 할 때는 일본이 배제되고 중국에 넘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물론 조코이 대통령이 중국 우호 정책을 쓰면서 이런 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1대1로 중국의 정책 때문에 됐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일본이 다 해놓은 그 프로젝트 스타디를 중국에 줬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그 공사가 끝나고 지금은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철도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도 고속철도를 놓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에 준다고 그러는 말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자이카가 이걸 타당성 조사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조코이 대통령 정부가 이제 일본에 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다시 중국에 준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은 조코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중국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브라보 당선자가 나타나니까요, 일본은 이것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일본 방문을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나려면은 4월 22일인가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엄연히 이 브라보는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될 사람은 틀림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지나간 그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이야 어쩔 수 없이 조코이 대통령 때문에 중국으로 넘겨주고 일본이 후퇴를 했지만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문제는요, 이번에 브라보가 도쿄를 방문하게 되면은 좀 강력하게 이분에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더 많은 당근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브라보의 방문을 상당히 후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속상한 일이 많은 거죠. 어쩌면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헌법재판소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정선거 재판을 하기 위해서 4명의 그 조코이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문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전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장관은 아무래도 대통령 특별 그러니까 법률 특별 보좌관이라 그러네요. 그게 사수스라 그래가지고 스페셜 스텝이 되겠죠. 이 특별 보좌관이요. 그거는 그 장관들이 거기에 가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 그 판사들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분들이 그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오라고 하면은 가는 것이 맞겠다. 조코이 대통령은 가라 말아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장관, 그러니까 반소스라고 하는 그 빈민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자금을 주는 리스마라고 하는 사회복지부 장관하고 그 자금 관련은 그 스리 재무부 장관 또 쌀을 그때 나눠줬는데 선거 전에 나눠줬는데 아니 그리고 또 뭐 수입을 해왔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쌀을 수입해온 줄키플리 무역부 장관 왜 수입하고 그때는 왜 쌀을 나눠줬냐 이런 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를 총괄하는 골가르당의 그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을 이번에 불러서 증인으로 얘기를 들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고 해서요. 장관들이 발뺌을 했습니다. 이게 나가서 잘못 증언을 하면은 조코이 대통령이 하라 그래서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들이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잘못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아니 뭐 대통령이 우리 장관을 임명한 거니까 대통령이 가라고 하면 우린 가고요. 가지 말라고 하면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별 보좌관이 이거하고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니네가 할 수 있으면 증언으로 출석을 해라. 이런 해석을 내놔서 이제는 꼼짝없이 4명의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될 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제 기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이제 건기가 좀 늘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작년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아닌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온도가 높아서 아주 낮에는 무척 더운데 얼마 전까지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 수확이 늦어진다고 야단이었죠. 또 아직까지 이재민이 날 정도로 중부자와에는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건기가 늘어져서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 달에 인도네시아는 수확을 합니다. 근데 수확을 하고 나서 4월 달에는 뭐를 심어야 되는데 이때 건기가 8월까지 또 이제 늘어진다고 늦게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를 낼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8월까지 길어질 거다 하면은요, 더 걱정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일반 국민들은 막 그거는 아랑곳 없이 이 하리라야 때 비가 올 거냐 말 거냐, 날씨가 더울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아주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인도네시아 국민들은요, 하리라야가 언제 올 건지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경제를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라마단 물가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계란과 닭고기 그리고 쌀까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이걸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24년 3월 현재요 20.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빠르게 진행되면은요 3월에만 3%를 넘길 수 있다고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일찍 방송을 했어야 됐는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그 포도 농장 분이 오셔서 제가 농약 주는 법이라든지 물을 대주는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느라고 이분이 매우 노력을 많이 해줬고 또 저도 그걸 배우느라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또 다 배웠는데 또 그냥 보내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차도 같이 마시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상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이제부터는 수원 시민이 아니고요. 상주 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포도밭이 이 싹이 나오기 전에 싹이 나오기 전에
농약도 쳐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하여간 내일부터는 좀 더 일찍 방송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녁에나 돼야 그 방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찍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